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 자독들은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팩라이딩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팩라이딩이 즐겁다는 걸 남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컨대 뭐 편의점이 한 2군데 있다라고 하면 2군데에서 다시 만나서 좀 쉬었다 갔다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 조금 더 서로 배려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사이클 박사 박박사 박주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론라이더입니다. 왜 이렇게 침울해 계세요? 요즘 좀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뭐 사이클계에서는 하디슈이시잖아요. 하디시긴 하죠.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왜 잊고 지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잊을만한데 이 영상을 또 찍는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팩라이딩에 대해서 네.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저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는 팩라이딩을 주로 했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사이클계 우리 인사이신 박프로님, 그리고 사이클계 몇 년 못 남으셨죠? 저는 24년 차죠. 24년 차 몸을 담으신 분한테 조언을 얻고자 이 먼 길을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안 물잖아요. 이제 박프로 형님께 조언을 얻고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팩라이딩 그렇죠. 요 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누가 이슈했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팩라이딩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한 번은 이렇게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자녀들끼리. 예, 뭔가 저기를 떠나서 그 논쟁을 떠나서 한 번쯤은 다룰 필요가 있는 얘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번 계기가 아주 중요한 뭐야, 도화선? 이라고 얘기할까요? 팩라이딩에 대한 솔라족들을 위한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 기준에서 팩라이딩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하지만, 뭐 동호회 생활을 하면서 자전거를 배웠고 자전거를 3년 정도 타면서 대부분 이제 팩라이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팩라이딩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는 그닥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팩라이딩을 즐기고 다녔었죠. 근데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팩라이딩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팩라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팩라이딩을 저와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사이클 선수도 오래 했지만 이쪽 업에서도 그래도 6년 이상 이렇게 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렇죠. 로드바이크를 타는 목적은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공기의 저항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팩라이딩이 굉장히 사이클링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자전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팩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일단 팩라이딩 정의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팩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준비돼야 되는 상황은 아주 근본적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아주 근본적으로. 자전거 언제부터 타셨어요? 두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네, 저는 국민학교 때 탔죠. 예, 국민학교 때 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뒤에서 누가 부모님이든 삼촌이든 누가 잡아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때 우리가 자전거 시작을 할 때 도로교통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를 타는데 도로교통법을 배워야 되나? 아이, 네, 거기까지는 오바죠. 만약에 그런 거를 반드시 배워야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자전거 안 탈 사람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한 손을 놓고 두 손을 놓고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자전거를 처음 타는 분인데 사이클로 입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오, 상당히 많이 두 계세요. 발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한 바로 번도 안 사이클로. 타봤는데. 네. 그런 분들은 아예 손을 놓을 엄두도 못 내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팩라이딩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팩라이딩을 하는 연습을 하죠. 근데 그 전에 한 손을 놓는 연습,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팩라이딩에서 바퀴가 겹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다 하고 라이딩을 해도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교육 없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고 하면 더 그 사고의 위협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될 그렇죠. 거고 유연한 대처가 어렵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상 이 논란은 계속 끝도 없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량과 자전거를 정말 하나로 놓고 보는 것이 맞느냐. 물론 법상으로는 자전거는 그렇죠, 차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적 문화가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맞죠. 예. 예컨대 운전면허를 따는 모든 사람들은 자전거를 배우게 해서 수신호를 익히게 하고 차량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자전거가 우선 배려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차량과 운전자와 자전거 라이더가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주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박호님 대통령 해야지 되죠. 그 대통령까지 가야 됩니까? 그걸 시장에서는 안 되나? 안될 것 같은데. 출마의 의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클럽을 운영하는 분들, 우리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리더들 그리고 모임장 이런 또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이클은 레슨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레슨의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누구도 배워서 타본 적이 없습니다. 걸리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안전에 대한 교육 이거 어디서 받아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행 효율을 높이는 교육 이거 어디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타니까 이게 좋더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좀 그렇죠. 타면 돼라고 했을 그렇게 때 많이 배우죠. 예, 우리는 그 트러블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 자덕들은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팩라이딩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팩라이딩이 즐겁다는 걸 남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팩라이딩에 되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느낀 거는 일단 이제 한강길 자전거 길에서 규정 속도 20km 이하로 갔으면 좋겠다. 뭐 3명으로 팩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강길에서 팩라이딩을 많이들 하시죠. 저도 많이 했고, 그렇죠. 아마도 많이들 하실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입장 차이가 있어요. 또 팩라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앞에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보행자가 그 자전거 길로 뛰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쪽 사람을 이제 질타를 하고, 근데 반대쪽에서 이제 천천히 솔라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 이제 자전거에서 보행을 좀 하신다든지 가족끼리 이제 노시는 분들은 또 팩라이딩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한강길에서 팩라이딩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거는 말을 해봐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입만 아픈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명씩 나눠라. 3명씩 나누는 거는 20km 이하로 팩라이딩 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강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팽라이딩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할 사람들은 해요. 할 사람들은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얼마나 안전하게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우리는 지금 자전거를 타는 뭐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즐기는 방법도 다양한 겁니다. 아, 그렇죠. 혼자서 즐기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그런 분도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분들도 계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다 같이 모여서 자전거 도로를 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걸 따로 이렇게 타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렇죠. 사실상 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죠.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인 거고 규정 속도가 20km다. 네, 맞습니다. 그 규정 속도를 지키면 좋죠. 지키면 좋지만 그 기준이 로드바이크의 기준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또 규정은 규정이니까 이 규정을 지키는 게 맞기는 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입장이 네, 다르니까. 이게 크게 우리는 자전거 도로인 거잖아요. 사이클 도로가 아니에요. 로드바이크 도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전거는 이동의 수단, 교통의 수단은 뭐 따릉이서부터 미니벨로부터 뭐 하드테일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있지만 이 로드바이크는 그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리 나는 예, 자전거 이제의 분류 중에 속하다 보니까 이 스포츠카잖아요. 스포츠차로 다니면 스포츠카인데 야, 이 스포츠카로 막 300km를 밟고 나가야 되는 스포츠카로 규정 속도 60km로 달리라고 한다. 아, 이제 그게 이제 규정 속도가 아니라 한강길은 권장 속도로 제가 알고 있고, 권장 그리고 속도군요. 그 한강길에서 3, 40으로 달리는 경우는 뭐 그닥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나면 그 팽락하는 사람들도 본인들한테 책임 여부가 많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제. 정확한 도로교통법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행하는 라이더가 선행 라이더보다 가실이 크고 사람하고 대인하고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자전거가 가실이 크다는 건 다들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몇몇 분들이 되게 많은 한강길에서 되게 가속을 하고 속도를 내고 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람들이 이제 문제로 드는데 일단 속도, 그다음 너무 긴 팩, 네. 그리고 예의 없는 행동들. 뭐 침 뱉는 사람도 있대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얼굴에다가. 얼굴에 뱉는지 자전거에 뱉는지 지 얼굴에 뱉는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미쳤네 진짜. 그런 사람도 있대요.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긴 팩의 문제는 뭐 팩을 조금 나누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강길이나 주변 데서는. 그리고 적당한 인원수로 적당한 속도, 막 40으로 달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봤어요. 저도 많이 봤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달리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전거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그건 그럴 수도 본인들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매너를 또 되게 많이 얘기들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팽라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지나갈게요. 말이 또 아다르고 오다르잖아요. 지나갈게요.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간다. 지나간다. 켜. 뭐 얘기 들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갈게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경우는 감사합니다. 팩 마지막입니다라고 대부분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거는 예의인 거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간의 에티켓이라고 보는 거고, 예. 뭐 우리가 빵빵 이거 크락션을 달고 타진 않으니까 그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매너이고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를 추월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추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 추월하려면 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그런 말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 네. 너무 숨이 차서.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공도나 사람이 인적이 없어서 이제 속도를 내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한강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초보자들 빼고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팽라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너무 많은 경우는 다 말은 못해요. 하지만 그렇죠. 이분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저는 말을 하거든요. 너무 말은 못하지. 뭐 1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쭉 가는데 이제 이분이 우리 비켜줬다, 매너 있게 상대방이 해줬다 싶으면 저는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팽라이딩을 하면 몇 명씩 합니까? 이제 보통 제가 벙을 많이 주관을 하니까 벙을 치면 한강길을 가는데 한 30명씩 나올 때도 있어요. 30명. 이제 그러면은 한 팩을 한 6명? 6명. 6명, 7명씩 자르는데 네. 왜 그렇게밖에 못 자르냐면
선두와 후미를 봐줄 수 있는 스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게 무조건 잘 탄다고 선두를 쓰는 게 아니라 리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리딩을 못할 경우는 후미가 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도나 이런 데서 오픈 구간이 많은 데는 잘 타시는 분을 세워요. 그러면 이제 앞에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 뒤에 네. 다 찢어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근데 자전거 길을 갈 때는 저는 리딩을 잘하는 사람을 선두에 세우고 또 후미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챙기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이처럼 감사합니다 진행할게요 말 꼬박꼬박 해주고 코스 잘 알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인원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3명씩 나누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좀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끼리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 한강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그 6명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호간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니고, 그리고 위협을 당한다는 느끼지 않는 그런 규정 속도를 로드바이크와 어떤 자전거들끼리 이걸 좀 합리적으로 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km가 권장 속도이긴 하지만 사실상 로드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20km로 달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천천히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위협적이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권장 속도를 우리 스스로 좀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너무 긴 팩이 있을 때는 또 합리적인 인원들을 이렇게 팩을 나눠서 예컨대 뭐 편의점이 한 2군데 있다라고 하면 2군데에서 다시 만나서 좀 쉬었다 가다가 또 요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구간에서 다시 모여서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같이 모여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봉을 운영을 하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강길을 가다가 아이유 내려가고 나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움직이는데 인원수가 많으면은 또 각 개인의 볼일 뭐 보는 것도 그렇죠. 있고 일이 또 생기고 펑크도 생기고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요. 당연히 솔라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건 너희들의 문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박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제시를 또 제가 했다가 뭐 제가 또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솔라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솔라 하시는 분들 입장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동호회 생활을 하면서 팽라를 하시는 분들 입장도 당연히 있는 거고, 되게 애매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번 혼자서 솔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앞에 엄청 열심히 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 막에 해드릴 테니까 제 뒤에 붙어서 오셔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400와트 가신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빨리 못 달려요. 이게 무늬만 선수라. 그러고 조금 갔는데 그쪽 이분보다 속도가 조금 늦춰진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을 제가 속도를 좀 늦춰서 저 이거 이 속도로 맞춰서 갈 테니까 여기 붙어서 오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되게 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세요. 잠깐 하고 편의점 나오면은 고마워서 그러니까 음료수 사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 뒤에 붙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분도 있죠. 좀 위험한. 붙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속도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 줄였을 텐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죠.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인기척을 좀 해주셔라. 기분 물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 뭐 기분이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낫지, 모르고 있으면 훨씬 더 당황을 하니까 인기척이라도 좀 해주셔라 라는 말을 드린 적도 있고, 그분은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드래프팅도 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좀 힘들고 하면 말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여기에 당신의 뒤에 있다라는 인지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저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인지가 됐다라고 하면 앞 사람은 거기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따라오지 마시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던가, 그걸 인지했으면 수신호로 뭐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좀 아름다운 문화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사람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고, 각자 입장이 네. 또 중요한 거니까 다양한 되게 사람들이 어려워요. 있고 다양한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저는 많이 봤어요. 옛날부터 탔으니까. 전 동호인 생활만 2005년부터 했어요. 동호인들과 같이 자전거를 탄 걸.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나름 자전거를 오래 타신 분들은 어떤 사례인지 알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부터 고치지 않으면 이 자전거 문화가 클린하게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클린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방법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서로 배려를 하고 그 그랬으면 방법을 좋겠네요. 제시하고 시도해보고 시도했을 때 잘못됐던 것들을 어떻게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당장 뭐 한 번에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기운내요. 우리 일단은 저희가 팩라이딩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박프로님하고. 그러니까 저는 동호인이고 박프로님은 20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타셨던 썩은 물이죠. 저는 이제 보여가고 있는 물이고 여기는 이제 썩은 물인데. 동호인 생활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14년 됐네. 다 썩었어. 증발됐어. 네, 그래서 이제 팩라이딩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 팩라이딩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오늘 결론 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본 거고 여러분들은 댓글로 글을 주시면은 그게 또 얘기를 해보고 한 번 더 또 박프로님하고 와서 팩라이딩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프로님 얘기하신 것 중에 팩라이딩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팩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피를 빠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죠. 그것도 댓글 주세요. 한 번 더 우리가 정의를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얘기를 해본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래서 서로 또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많은 아카데미, 그 다음에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곳에서 시행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게 전파가 될 거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배웠어. 그럼 배웠으면 그걸 똑같이 이제 알려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그 전파력은 이제 저희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겨울에 박프로님한테 와서 개수가 돼보려고 합니다. 개수 안 되면 환불. 내가 이 근육들을 확 빼줄 거야. 이거 안 돼. 이거를 지키면서 개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수가 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팩라이딩과 했던 그런 얘기들을 또 나중에 시간 되면 실시간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서로 정립을 한번 해보죠 서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팩라이딩에 너무 긴 팩이 한강길을 하는 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팩라이딩도 비켜주시는 분들한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꼭 팔을 안 놔도 돼요. 수신호는 팔로 흔들어도 돼요. 남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말로 표현해도 되고 한강길에서는 그 정도의 말을 표현하는 매너를 지켜주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희 배워본 모임 적이 때는 제가 할 때는 항상 얘기해요. 손 안 대면 말로 얘기해라.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를 타는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알아요. 이런 것들은 알아. 근데 MTB를 타시거나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복장을 갖춰 입지 않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배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자전거에 흥미를 느껴서 구매를 하셨어요. 당연히 모르지. 난 어딘가에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어딘가 뭐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체계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을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실 거니까 이런 수신호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쵸. 즐겁게 즐길 수 있구나. 박프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A이기 전에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렇죠. 나와 남의 안전, 그렇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행위인데 이제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럼요. 그런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고
그런 문화만큼 또 팩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도 솔라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켜야 될 매너와 그런 문화가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 정립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같이 의논해 보자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 맞습니다. 오픈유가 네. 그렇죠. 즐길 수 있는 문화를요 재밌게 즐기면 됩니다.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우리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고요. 물론 사고가 커졌을 때는 그렇게 좀 법적으로 그다음에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이슈는 굉장히 좀 거칠게 이렇게 어떻게 뭐 방향이 치닫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조금 더 이런 뭐 사이트마다 커뮤니티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타는 즐길 수 있는 라이더들이잖아요. 예, 같이 즐기는 라이더들끼리 너무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뭔가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넓은 포용력을 갖고 좀 라이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아 이거 하는. 뭐 어디 학원 다니는가 봐. 저 원래 빨리 찾아요. 이렇게 말하면 학원 다니는 것 같아. 자전거 선생님이 아니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같이 욕 먹는 거야. 나 싫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겨울에 개수대기도 기대해 주세요. 박부님이 저를 개수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못 만들어 주면 환불. 환불. 빨리 말하세요. 빨리 환불해 준다고. 환불? 빨리 환불 못 해주면 환불. 개수 안 되면 환불. 남산 5분 안 되면 환불. 안 하네.